혼례를 하루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쫓겨났습니다. 시댁이 숨기려 한 물건, 제 혼수 속에서 나온 금비녀 때문이었습니다. 봉황문양, 왕실의 표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유산이었지요. 그걸 본 순간 시댁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아무 말 없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 혼례를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손에는 혼수 목록이 적힌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곳인가 싶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시어머니께서 안채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혼수 목록을 보자꾸나. 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목록을 훑어보셨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전부냐? 예, 어머님. 생각보다 변변찮구나. 신우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래도 혼례는 치러야지. 시어머니께서 목록을 덮으셨습니다. 내일 혼수를 미리 가져오너라. 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혼수를 가져왔습니다. 짐꾼 둘이 지게에 짐을 지고 왔어요. 비단보, 이불, 옷가지, 그릇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나하나 펼쳐보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다냐? 예, 어머님. 시누이가 비단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천이 참 얇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릇을 만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자기 그릇이구나. 백자는 없느냐? 저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시누이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들고 나오더니 펼쳤어요. 숨겨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누이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께서 넣어주신 금비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머니를 받아 여셨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녕.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금빛 비녀를 꺼내셨어요. 봉황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왕실 문양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게 설마. 조용히 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어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내 어미가 이런 걸 어떻게 가졌느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왕실 후손이라는 증거란다. 하지만 함부로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대답을 못하겠구나. 시어머니께서 비녀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깊이 숨기셨어요. 혼수는 여기 두고 가거라. 비녀는 내가 보관하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비녀를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혼례는 낮에 치르는 건데, 하지만 저는 순순히 따랐어요. 새벽녘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별채로 가시오. 저는 안채가 아니라 별채로 안내받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당장 나가거라. 예. 혼례는 없던 일로 하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왕실 후손이라면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역적 지방과 혼인할 수 없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우리가 보관하마. 그건 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버선발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두고 쫓겨났습니다. 비녀도 빼앗겼어요. 그때는 이게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선발이 흙먼지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오빠가 나왔어요. 왜 왔느냐? 오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어요. 혼례가 파했습니다. 알고 있다.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닫으려 했어요. 오빠. 저는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등이 문에 긁혔어요.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 된다. 제 집인데요. 내가 왕실 후손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까지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이미 다 퍼뜨렸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아가씨래. 왕실 후손이라고 거짓말했다지. 시댁에서 쫓겨났다던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유모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릴 적부터 모셨던 분이에요. 유모. 따라오세요. 유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유모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들어가세요.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유모가 물 한 바가지를 떠왔어요. 발부터 씻으세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자 먼지가 풀렸어요. 물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모, 어머니께서 제게 뭔가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비녀 때문에 혼례가 파했습니다. 유모 손이 멈췄습니다. 비녀를요? 왕실 문양이 새겨진 금비녀요. 유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님께서 걱정하시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모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보자기를 풀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혼수보였어요. 이게 마님 혼수보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혼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단보, 이불, 옷까지. 그런데 마지막 줄이 이상했습니다. 장독대 셋째 항아리 밑을 보라. 무슨 뜻일까요? 유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며 아가씨께 꼭 전하라 하셨어요. 장독대 셋째 항아리. 친정 뒤란에 있는 장독대였습니다. 유모, 제가 친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련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밤에 몰래 가면요? 유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봐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뒤란으로 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셋째 항아리는 가장 큰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항아리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흙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흙을 털어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쳤어요.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소은아, 이것이 내 출생의 비밀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너는 선왕의 외손녀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선왕의 후궁이셨다. 하지만 중정께서 질투하시어 궁에서 쫓겨나셨지. 외할머니는 너의 어미를 낳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길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금비녀는 선왕께서 외할머니께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내 신분을 증명한다.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왕실 족보였어요. 거기에 외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이름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숨겨졌으니까요. 소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저는 황급히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오빠가 달려왔어요. 내가 뭘 찾은 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내놔. 이건 제 것입니다. 오빠가 제품을 뒤졌습니다. 종이를 빼앗아갔어요. 달빛 아래서 종이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이냐?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미친 짓이다. 오빠가 종이를 찢으려 했습니다. 저는 달려들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종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오빠가 손을 놓았습니다. 가져가라. 오빠? 하지만 이 집에는 다시 오지 마라.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꼭 껴안았어요.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왕실 후손이 맞았어요. 그리고 빼앗긴 비녀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유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유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찾으셨습니까? 저는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유모가 촛불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이게 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를 읽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왕실 후손이셨군요. 유모는 몰랐습니까? 마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모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어쩌시렵니까? 비녀를 되찾아야 합니다. 시댁에서 내줄 리 없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하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시어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인마님께서는 안 계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무슨 물건? 금비녀요. 하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건 없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하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발을 넣었어요. 비녀를 돌려주십시오. 그때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하거라.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채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우이도 옆에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비녀를 돌려주십시오. 무슨 비녀? 시어머니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제 혼수에 있던 금비녀요. 그런 건 없었다. 분명히 보셨잖습니까?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혼수 보였어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종이를 받아보셨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비녀라고는 적혀 있지 않구나.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시어머니께서 종이를 던지셨습니다. 종이가 마루에 떨어졌어요. 돌아가거라. 제 것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왕실 후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건 우리가 아니다. 그럼 누가 퍼뜨렸습니까? 내가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 이제 그만 불러라. 우리는 남남이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셨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녀는 우리가 잘 쓰겠어요. 그건 제 것입니다. 증거를 대봐요. 신우이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장에 기대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쯤 되어 보였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저 집 옛 하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어요. 비녀 찾으러 오셨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저도 봤습니다. 주인마님께서 비녀를 숨기시는 걸요. 어디에 숨겼습니까?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채 벽장 속 5-7개짝입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마님께서 비녀를 팔려고 하십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모레 한양 객주에게 넘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딸이요? 혼례를 앞두고 죽었지요. 남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를 보니 제 딸 생각이 나서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인마님께서는 무서운 분입니다. 남자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틀 안에 비녀를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유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안채 벽장이라니요. 유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새벽녘이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혼수보. 제가 가지고 있는 혼수보였습니다. 혼수보에는 모든 물건이 적혀 있었어요. 비녀는 없었지만, 그런데 마지막 줄. 장독대 셋째 항아리 밑을 보라. 이 문장 밑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혼수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종이를 빛에 비췄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워진 글씨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금비녀 하나, 봉황 문양, 선왕 하사품. 숨이 멎었습니다. 있었어요. 혼수보에 비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운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였을 거예요. 비녀를 빼앗기 위해 글씨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대문은 높고 컸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송사를 하러 왔습니다. 송사? 도난 신고입니다. 문지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가거라. 관아 안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한 사또가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제 물건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무슨 물건? 금비녀입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금비녀? 저는 혼수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보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셨어요. 글씨가 지워져 있구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다는 것이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진사 댁입니다. 사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사라면 제 시댁이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내려놓으셨어요. 조사해보겠다. 그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관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지기가 저를 불렀어요. 안으로 들어오너라. 사또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진사 댁에 들어가 보았다. 비녀를 찾으셨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벽장도 뒤졌고 궤짝도 열어봤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박진사 부인께서 그런 물건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혼수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제 혼수보였어요. 이 글씨가 원래부터 지워져 있었다고 한다. 아닙니다. 제가 가져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사는 양반이다.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 저도 왕실 후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저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족보였어요.
사또가 받아 읽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이 진품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어머니께서 남기신 겁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또가 종이를 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사또님, 돌아가거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관할을 나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유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소은 아가씨, 신우이였습니다. 뒤에 하인 둘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관아에 고발했다지?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소용없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이미 팔렸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요? 그저께 한양 객주에게 넘겼지.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찾을 수도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리고 말이야. 신우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소문 좀 퍼뜨렸어. 무슨 소문? 내가 왕실을 사칭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신우이가 돌아섰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겠어. 무슨 죄목으로요? 왕실 모독죄. 신우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비녀는 이미 팔렸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유모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아가씨, 유모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비녀가 팔렸습니다. 유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요? 한양 객주라고 했어요. 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찾을 수 없겠군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한양에 가야 해요. 유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유모가 노자돈을 쥐어주셨어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유모.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저물녘이었어요. 객주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금은 객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큰 기와집이 금은 객주요. 객주는 컸습니다. 대문에 금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요? 사흘 전에 들어온 금비녀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금비녀, 봉황 문양이 새겨진 것입니다. 남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갔어요. 아, 있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미 팔렸소. 또다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궁중 상궁에게 팔렸소. 궁중. 비녀가 다시 왕실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상궁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소. 남자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저는 객주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궁중. 그곳에 비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객주 근처 주막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궁에 들어갈 방법.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송공공. 어머니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송공공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어머니가 쓰신 글귀였어요. 송공공을 찾아야 했습니다. 궁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송공공님을 뵙고 싶습니다. 송공공. 문지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시기에 송공공님을 찾소?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저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편지였어요.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문지기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기다리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내관이 나왔어요. 따라오시오.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났어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샜어요. 내가 월하의 딸이냐? 송공공이었습니다. 예. 편지를 읽었다. 송공공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월하가 돌아가셨구나. 예. 한 해 전에요. 송공공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비녀를 찾으러 왔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상궁이 비녀를 가져왔다.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다. 송공공이 벽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여니 금비녀가 있었습니다. 봉황 문양이 빛났어요. 이것이 내 것이냐? 예. 송공공이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왜 팔았느냐? 제가 판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 이야기, 비녀를 빼앗긴 일, 관아 이야기까지. 송공공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비녀를 돌려주십시오. 송공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왜요? 이것을 증거로 써야 한다. 증거요? 내가 왕실 후손임을 증명해야 한다. 송공공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대전에 나와라. 대전이요? 임금께 아뢰겠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임금님을요? 그래야 내 신분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송공공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의 작은 처소에서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말 저를 믿어줄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올 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송공공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준비되었느냐? 예.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송공공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높은 계단을 올랐어요.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대신들, 상궁들, 내관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옥좌에는 임금께서 앉아 계셨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엎드려라. 저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마룻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라.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월하의 딸이냐? 예, 전하. 송공공이 사연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송공공을 보셨습니다. 송공공이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이 아이는 선왕의 외손녀입니다. 대전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증거가 있느냐? 한 대신이 물었습니다. 송공공이 비녀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것이 선왕께서 후궁께 하사하신 비녀입니다. 대신들이 비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봉황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또 다른 대신이 말했습니다. 송공공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후궁께 쓰신 편지입니다. 임금께서 편지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은 선왕의 글씨가 맞다. 임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하,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후궁의 손녀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녀와 편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전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유모였습니다. 누구냐? 소인은 월하 마님을 모셨던 유모입니다. 유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유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아기옷이 있었어요. 작고 누런 아기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은 아가씨께서 태어나셨을 때 입으신 옷입니다. 유모가 옷을 펼쳤습니다. 옷 안쪽에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선왕 후궁 해빈 소생.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아기옷을 받아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유모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해빈 마마께서 궁에서 나가실 때 받으신 문서입니다. 임금께서 문서를 읽으셨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선왕의 어보가 찍혀 있다. 소인이 직접 보관해 왔습니다. 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하 마님께서 돌아가시며 소은 아가씨를 부탁하셨습니다. 임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정말 선왕의 외손녀구나. 예, 전하.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와 그 부인, 딸이었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전하,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저 아이가 왕실 후손이라면 왜 우리 집안과 혼인을 약속했겠습니까? 박진사 부인이 나섰습니다. 천한 집안 아이가 신분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금께서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송공공, 이들은 누구냐? 저 아이의 시댁이었던 자들입니다. 송공공이 대답했습니다. 시댁? 혼례를 파기하고 비녀를 빼앗은 자들입니다. 박진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라니? 임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비녀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박진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하, 조사해보니 이들이 비녀를 훔쳐 팔았습니다. 송공공이 말했습니다. 한양 객주에 판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왕실 물건을 훔친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임금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포도청에 넘겨라.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사 일가를 끌어냈어요. 전하, 살려주십시오. 박진사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은, 예, 전하. 내 신분을 정식으로 인정하겠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말씀하십시오. 궁에서 살 것이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숨어 사셨던 어머니. 저는 궁 밖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냐? 어머니께서 평생 숨어 사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리하여라. 하지만 비녀는 돌려받겠습니다. 송공공이 비녀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임금께서 상자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어미가 받았어야 할 것들이다. 상자 안에는 비단과 은자가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전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유모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유모, 어떻게 오셨어요? 마님께서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유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야겠어요. 그러시죠. 며칠 뒤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작은 언덕 위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녀를 꺼냈어요.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돌려받았어요. 비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금빛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 어머니는 떳떳하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뒤돌아 걸어 내려왔습니다. 유모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시죠, 아가씨. 네.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은자로 산 집이었어요. 작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왕실 후손이 아니라 그저 소은이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녀를 비췄어요. 봉황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비녀를 벽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풍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